안녕하세요, 마린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나의 한마디에 허걱! 저거 언제부터 저렇게 유식했었지? 1970년대 급격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달러. 금과의 연결된 고리가 끊어져 더 이상은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게 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중동은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 간의 전쟁이 발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상황에서 미국은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수십 년 동안 절대 권력을 또다시 차지하게 되는 미국.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마린보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973년 10월 6일) 중동에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1, 2, 3차 전쟁에서 패하며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겠다는 명분을 들어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양동작전을 펼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3차 전쟁 때 압도적인 대승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아랍권 국가들은 발톱의 때조차로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크게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전쟁 발발 얼마 전부터 국경을 접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 군부는 대규모의 부대를 이스라엘 쪽의 국경선 근방으로 밀고 빠지는 훈련을 틈틈이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봐 동원력을 발동하여 $10,000,000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자 이스라엘의 군부도 그냥 훈련이겠거니 하며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랍군의 세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훈련을 하는 듯 보였던 어느 날,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 버린 거였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날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용키푸르, 즉 속죄의 날이었던 거였죠.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뉴스 및 방송, 라디오까지도 중단할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속죄의 기도를 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랍연합국에선 이날을 일부러 D-Day로 정한 거였죠.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일어난 날도 일요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집트와 시리아의 양동작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까지 꺼내들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들 화벌나게 박살난다게요. 요참에 핵으로 저 호러 새끼들 아주 박멸해버려야 안 되겠어. 군부에서는 핵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핵무기 사용 승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골다 메이어 총리는 극비리에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한참 머릿속이 복잡할 때라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총리는 무작정 도와달라고 눈물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덜 신형무기들 싸게 이스라엘로 공수해보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도 판매 금지했던 탱크 100여 대를 포함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엄청난 양의 신형무기가 이스라엘로 공수되게 됩니다. 이제 막강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도 소련의 강력한 원조를 받고 있었지만 신형무기를 다룰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병력이 많지가 않은 반면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첨단 무기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병사 개개인의 차이가 컸었던 것도 전쟁의 승패에 큰 목을 했었죠. 결국 궁지에 몰린 이집트와 시리아는 미국과 소련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바로 다음 날인 11월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시리아를 뒤에서 암암리에 도와주던 다른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서구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중동의 최대 산유국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에서 이제 더 이상 아랍의 석유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팔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니그들 지금까지 누구 땀시 BMW 몰고 다녔는지 아냐? 인자부터 니그들한테는 석유 한 방울도 안 팔 텐게 그리 알더라고. 알아들어버렸는가? 석유 산유국들의 금수 조치에 전 세계의 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명동에서조차 밤에는 간판도 못 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석유의 수입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동의 산유국들은 쾌재를 불렀죠. 너희들 우리 잘못 봤어. 우덜도 한다면 한단께. 어디 우덜 기름 없이 한번 잘 살아보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괜히 이스라엘까지 도와줬다가 석유 파동까지 겪게 되었으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회는 항상 위기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닉슨 쇼크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설상가상 석유 파동까지. 그런데 미국은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보다 더 엄청난 기회를 찾아냅니다. 한다면 하지 말입니다. 제가 아메리카 송중기지 말입니다. 이 당시 미국에 걸출한 인물이 있었으니 미국 국무부 장관인
헨리 키신저. 다들 한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인 키신저는 대통령 닉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동으로 날아가서 이번 사태를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카카. 이렇든 저랬든 지들이 언제까지 석유를 품에 품고만 있겠습니까? 이참에 중동 국가들이랑 거래 한번 제대로 하나 성사시키고 오겠습니다. 키신저는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이면서도 중동의 맏형격인 사우디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파이살 국왕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문전박대를 했죠. 키신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이살 국왕과의 회담을 촉구합니다. 파이살 국왕은 회담 시작부터 선을 긋습니다. 중동의 반대 세력인 유럽이나 미국의 서방 세력에게는 다시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던 거였죠. 아그야, 너희들 말고도 우덜 석유 사고 싶어서 줄 선 나라가 트럭을 한 트럭이 단게. 그러나 키신저는 파이살 국왕이 절대로 거절 못할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당시 사우디 주변국으로는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스라엘 등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사우디는 이들 나라보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호시탐탐 자국의 석유를 노리는 주변국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었던 사우디의 취약점이 키신저의 눈에는 이거다 싶었던 겁니다. 키신저의 제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 사우디의 왕정국가 체제를 적극 지지한다. 둘째,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주변국의 위협을 사전에 철저히 막아준다. 셋째, 여러가지 사업 지원으로 사우디를 중동에서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죠.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전세계 군사력 1위에 미국이 뒤를 봐준다면 파이살 국왕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꿀단지는 없었던 거였죠. 아따, 파이사 형님. 인자 더 이상 걱정해보들 말고 우들이랑 같이 평생 쭉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소? 안 그요? 그럼 미국도 사우디에 바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미국 측의 조건은 단 하나, 석유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결제 수단은 오로지 미국의 달러로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미국에서 지원받는 엄청난 특혜에 비하면 미국의 요구안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합니다. 전세계 듣고 있는가? 인자부터 석유 금수 조치는 해제할 텐께 싸게 들어와서 사가더라고. 근데 결제는 당신을 나라 지표 말고 미국 달러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 아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블랙 다이아몬드를 캐낸 사건이었죠. 금과의 연결고리가 깨져버린 달러의 위상이 다시 복원되는 것은 물론 그 전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으니 말이죠. 생각해보면 석유는 우리 일상에서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전 세계의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달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구 찍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 석유 달러, 즉 페트로 달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페트로 달러의 거대한 선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멀뚱멀뚱 보고만 있던 주위의 강대국들은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미국의 달러는 강력한 기축통화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동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향후 20년간 수입하기로 한다는 정말 황당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러시아의 천연가스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이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명목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파괴와 중동의 평화를 내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사실 알고 보면 이라크의 양질의 석유를 노린 무력 침탈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중동의 석유에 항상 눈독을 들이고 있던 미국의 행보가 점점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의 석유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3부에서는 미국의 또 다른 신의 선물 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주위에 힘없는 국가들을 더 옥죄려 하는 야비함까지. 하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면 죽는 거고 오로지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명한데 말이죠. 3부 마지막에선 우리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세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 3부에서 만납시다. 1분 잡박지식. 핫도그는 뜨거운 게? 요즘 길 가다 보면 별의별 핫도그 매장들이 우후죽순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이걸 핫도그라 불렀는지 참 의아한데요. 원래 핫도그는 이런 모양인데 말이죠. 그나저나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조금은 지혜롭지 않았나 싶네요. 저 당시 미국인들도 손쉽게 먹고자 저렇게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꼬치 하나만 있으면 될 걸 말이죠.
아무튼 가루가 되었건 세로가 되었건 그건 먹는 사람들의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건 간에 우리가 먹는 방식이 조금은 더 심플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왜 핫도그는 핫도그인가? 직역하자면 뜨거운 개? 뭐 이런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는 웬만하면 다들 좀 하는데 이놈의 핫도그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분 잡박 지식은 핫도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1분 잡박 지식 출발합니다. 핫도그 하면 떠오르는 게 길다란 빵 안에 들어있는 길고 큼지막한 프랑크 소세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세지 하면 어디? 네, 그렇죠. 독일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인 미국, 그러니까 1800년에서 1900년 초, 이 당시 다수의 독일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였던 프리드리 트룸프도 그 당시 독일 칼슈타트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독일에서 3년 동안의 의무 복무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때 독일에서 건너온 수많은 이민자들은 미국에 건너와서도 본인의 나라에서 즐겨 먹었던 독일식 소세지, 즉 프랑크 소세지를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요.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이런 음식이 처음 만들어졌는지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반을 나눈 기다란 빵 사이에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프랑크 소세지를 넣어 먹게 된 것이 핫도그의 최초의 모양이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문구 보이시나요? 1900년도 초에 미국 잡지에 실린 그림인데요. Red Hot Frankfurters and Sauerkraut. 해석하자면 뜨끈뜨끈한 프랑크 소세지와 양배추 초절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우크라우트는 우리나라 김치와도 같이 독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독일식 양배추 초절임인데요. 초창기 핫도그의 모양이 빵 사이에 소세지 하나 뭐 이런 식이라면 미국의 길거리 음식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핫도그 안에 야채들도 들어가게 되고 케첩과 머스타드까지 토핑되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금의 핫도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길거리 노점상들은 프랑크 소세지 샌드위치 팝니다! 닥스훈트 샌드위치 팔아요! 이렇게 외쳐가며 장사를 했는데요. 잠깐! 닥스훈트 샌드위치? 닥스훈트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쭉한 몸통에 짧은 다리 그 개? 네, 맞습니다. 닥스훈트는 독일에서 오소리 사냥개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얼핏 보면 닥스훈트의 모습이 꼭 기다란 프랑크 소세지를 연상시키게 된 건지는 몰라도 예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프랑크 소세지를 닥스훈트 소세지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901년 봄날 뉴욕의 야구 경기장 앞에서 여느 때와 같이 많은 노점상들이 핫도그를 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이를 유심히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뉴욕 저널의 스포츠 만화가로 일하고 있던 테드 돌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테드 돌간은 노점 상인들이 외치는 대로 진짜 빵 사이에 소세지 대신 닥스훈트를 그려넣어 기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이 고향인 닥스훈트의 영어식 철자가 문제가 되었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어보면 닥스훈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철자는 이거였습니다. 정확한 철자를 몰랐던 테드 돌간은 사파 제목을 그냥 핫도그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핫도그라는 말에 흥미있어하며 너도나도 닥스훈트 샌드위치 대신 핫도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닥스훈트 샌드위치는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불려지게 됩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간만에 닥스훈트 샌드위치 아니 핫도그 사 먹으러 나가봐야겠네요. 여보, 오늘 핫도그 어때요? 뭐? 핫도그 말고 햄버거 먹자고? 그래요. 알았어. 아니. 오늘따라 햄버거가 무지하게 땡기네. 나가자. 다음번엔 햄버거에 얽힌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핫도그 먹고 싶다. 난 핫도그 판데.